자, 69번. 이거는 우리 지수 함수 하면서 사실 나왔었던 녀석이야. 뭔가 반복되고 있어요. 뭐가요? 3의 x승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승이라는 놈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얘를 t라고 한다면, 자, 이 방정식을 한번 싹 바꿔봅시다. 첫 번째 녀석, 저 녀석. 9의 x승과 9의 마이너스 x승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지수함수 단원 69번입니다. 몇 쪽이야? 51쪽? 51쪽. 9의 x승과 9의 마이너스 x승은 각각 얘를 제곱한 거고 얘를 제곱한 거잖아. 즉 t를 제곱하다 보면 나오기는 해. 근데 t 제곱은 이 한 두 개짜리 제곱이니까 얘 제곱과 얘 제곱만 나오는 게 아니라 더하기 2배에다가 둘이 곱한 거. 근데 둘이 무슨 관계 있어? 마이너스이니까 역수관계. 오케이? 그래서 역수관계니까 곱하면 1이겠죠. 즉 어쨌든 2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가 지금 3의 2x승과 3의 마이너스 2x승을 보이는 거야.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이걸로 봤다는 얘기지. 여기서 이제 얘를 t라고 쓴 것뿐입니다. 알았죠? t제곱 마이너스 2. 여기는 지금 얘랑 얘가 곱해졌는데 역수관계니까 약분된 거죠. 알았죠? 자, 그러고 나서 뒤에 마이너스 7t가 됩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4. 그럼 한 번 더 쓰죠. 3t의 제곱 마이너스 7t의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는요. 그럼 이제 이 녀석의 방정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인수분해가 뭐 당연히 되겠죠. 1, 3, 예? 1, 10. 그럼 마이너스는 여기 붙여주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t 값으로서 일단 가는 것은 뭐야? 마이너스 1과 3분의 10이 나오는데 둘 다 답이 아니죠. 맞죠? 둘 다 아니라는 게 아니라 둘 다가 답인 거는 아니죠. 왜요? t의 범위. 잘 생각해보면 t의 범위 어떻다?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양수. 그것도 맞기는 한데 그렇게 하면은 범위가 가끔 틀릴 때가 있다. 그치? 자, 뭐? 2 루트 1보다 크거나 같잖아. 뭐 쓴 거예요? 산술기압 평균. 기억남?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다 2 루트의 둘이 곱한 것보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역수 관계에 있는 놈을 더해놨으니 크거나 같다 2 루트의 둘이 곱한 것보다. 그래서 곱하면 1이니까 2보다 크거나 같다. 그게 나오는 거야. 즉, T는 2보다 큰 녀석, 크거나 같은 녀석만 답으로 써야 돼. 그래서 얘가 삭제. 됐음?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하러 가야?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근은 처음에 나와 있던 방정식이 t가 아니었죠. x의 값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찾으러 간다? 다시 돌아가는 거야. 뭐? 3의 x승과 3의 마이너스 x승을 정한 놈. 그게 t잖아. t가 3분의 10이 되는 걸 찾아줘야지. 그럼 여기서 3의 마이너스 x승을 이제는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어? 그럼 뭐야? 뭐 굳이 치환할 필요는 없지만 어이구! 다시 한번 3의 x승을 뭐라고 할까? 대문짝수로 치환을 하면은 이거는 일종의 x 더하기 x분의 1이 3분의 10이라는 방정식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양변에 x배 또는 3배까지 함께 해주면은 이게 되는 거고 여기서 근을 찾아주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x는 뭐다? 3이거나 3분의 1이다. 근데 대문자 x가 뭐였어? 어디 갔어? 3의 x승이었죠. 그래서 3x승이 3이 되려면 x는 1이거나 3분의 1이 되려면 마이너스 1이다. 끝. 됐지? 그래서 지금은 뭐 베타 빼기 알파 또 굳이 뭐하러 빼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큰 놈이 베타지. 둘이 빼면 답은 2가 답일 겁니다. 68번, 69번. 69번 질문 누구 했어요? 이해됐어? 명호. 어디서 틀렸냐? 범위는 맞았을 거고. 오케이. 아무튼 이해됐죠? 자, 그리고 범위. 이거 다시 말하지만 양수라고 풀면 큰일 난다. 알았지? 알았지? 가지. 71번 가보자. 써야 되는 사람도 얼른 쓰세요. 자, 71번 무슨 문제입니까? 역시 반복되고 있다. 이번에는 누가? 역시 2의 x승이. 자, 간다. 방금보다 훨씬 쉬운 형태죠. 2의 x승이 반복된다. 뭐 t로 치환을 할 필요는 없지만 잠깐 치환을 해볼까? 원래 나는 이 정도는 이제 치환할 필요 없는 치환형. 이라고 불러서 그냥 바로 2의 x승 상태로 그냥 풉니다. 뭐하니? 2의 x승 그래서 t 플러스 5.
됐죠? 그러면 이제 이 녀석에 대해서 풀어야 되는데, 자, 인수분해가 되는 방정식이었다면 그냥 인수분해가 제일 빠르다. 근데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죠. 뭔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x 값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면 t 값은 2의 알파승과 2의 베타승이 근이지. t의 상태에서는. 그러면 그놈들끼리 뭐 해달래? 아, 뭔가 역수인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더하기 꼴을 찾아달래. 맞지? 그럼 여기서 알파 베타를 더하는 녀석은 자, 두근의 합입니까? 두근의 곱입니까? 알파와 베타가 더하기로 만나려면은 곱을 봐야 되겠지. 자, 두근의 곱을 보자. 두근의 곱이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요들이 곱하는 거. 그래서 지수 법칙에 의해서 알파 베타가 지수에서 더하기로 만나잖아. 그게 지금 현재 곱 얼마? 5라고 만들어져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양변은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역수로 만들어주면은 지수를 취해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끝. 그 답은 입니다. 알았습니까? 끝. 77번 가볼까? 가도 되나요? 자, 77번. 3의 x승이 또 반복되고 있는 형태죠. 앞에 9x승은 3x승의 제곱. 그러면 또 3x승을 또 치환을 하자. 간다. 그랬더니 얘는 뭐래요? t제곱에 플러스 2kt에 플러스 15 마이너스 2k는 0이라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두 실근의 b가 1대2라고 하면 이거는 보통 알파와 2알파를 미수 잡지. 그치? 그런데 그거는 뭐? x가 알파와 2알파로. 그러면 여기서 t의 상태에서는 3의 알파승과 3의 2알파승이 근인 거지.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하시면 됩니다. 근각을 세우는 게. 두근의 합 마이너스 2k. 여기서 실제 두근의 합 3의 알파승과 3의 2알파승의 합. 두근의 곱 근각의 세환계 15 마이너스 2k. 실제 두근의 곱 3의 알파승과 2알파승을 곱했으니까 지수끼리 더합니다. 3의 3알파승. 됐니? 그럼 이제 뭐 하면 되겠어? 둘이 적당하게 잘 연립하면 되겠죠. 뭐 하고 싶게 생겼어? 연립이라는 게 뭐야? 미수 하나 소거하는 거지. 누구 없애는 게 제일 편해? 알파 없애는 게 편해? 아니죠. K 없애는 게 편하지. 둘이 뭐 해버리면 되겠다? 빼시면 됩니다. 밑에서 위에 거 뺄게요. 15. 밑에서 위에 거 뺄게요. 3의 3알파승 빼기 3의 2알파승 빼기 3의 알파승. 그러면 좀 많이 귀찮아졌지. 어때? 3의 3알파승 마이너스 3의 2알파승 마이너스 3의 알파승 마이너스 15는요. 그럼 또 뭐 해야 되겠어? 또 치환해야 되겠지. 3의 알파승을 t 썼지. x로 치환을 하면은 x의 3승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5는요. 이제 이 방정식을 인수분해 하면 됩니다. x의 적당한 거 얼마? 2, 3 넣어보자. x에 3을 넣어주면은 27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5니까 오케이 0 되죠. 뭐래? 15. 0 되죠. 그래서 3으로 뭐 할 수 있다? 조립제법 쓸 수 있겠다. 그래서 x-3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가 0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판별 써보면 알겠지만 헉은 나올 거야. 요게 답이죠. x는 3. x가 뭐야? 3의 알파승. 따라서 알파는 1.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원래 근은 1과 2였고요. 뭐 지금은 근을 찾는 게 아니라 k를 찾는 건데 그럼 k를 찾으러 돌아오면 k에 대한 식 어디 있지? 요 있다. 집어넣어주면 답이겠죠. 알았죠? 끝. 로그 방정식으로 가볼까? 자, 35번 봅시다. 대소 비교를 해주세요. 대소 비교를 하는 가장 기본은 뭐야? 뭐 빼보는 것도 있고, 그렇지? 또는 각각의 수 자체의 크기가 또는 범위가 얼마에 있는지를 그냥 살펴보는 방법도 있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등등등등의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일단 첫 번째 A의 범위와 B의 범위를 잘 한번 봐봐. A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에 있어. 두 번째 B는 1보다 큰 범위에 있습니다. 그죠? 그때 A라는 수는 로그 A의 B. 그럼 일단 뭐야? 밑이 1보다 작은 로그 함수에서 진수가 1보다 큰 놈을 넣었잖아. 그때 나오는 게 얘가 로그 A의 B거든. 그럼 정확한 크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음수인 거는 명확하네. 아, A는 음수입니다. 두 번째 B 가보자, 뭐 얘가. 두 번째 B 가보자. 마이너스의 로그 B의 A인데 A와 비교를 하면 어때요? 일단 밑과 진수가 바뀌어 있죠. 밑과 진수가 바뀌어 있는 건 뭐다? 역수.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받아들이면 돼? 마이너스에다가 로그 A의 B. 근데 로그 AB 방금 음수라고 했지. 그럼 얘는 뭐겠어? 일단 양수. 확실한 건 A보다 B는 커. 음량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그럼 이제 C도 대략적인 위치나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 로그 B에 A분의 B. 진수끼리 나눠져 있다. 로그 빼기 로그로 뜯자. 아, 이거 뭐야 이거. 그럼 뭐예요? 1 마이너스 로그 B의 A. 자, 로그 B의 A는 한 번 더. 로그 A의 B. 우리가 계산해 놓은 거에 로그 A의 B니까 그놈의 역수였죠. 자, 다시 한번 가봅시다. 얘는 음수였어요. 맞죠? 그럼 얘는 뭔 소리야? 음수예요. 근데 그놈 앞에 뭐 붙었어? 마이너스 붙었죠. 얘는 양수예요. 그러면 뭔가 1에다가 양수를 더했으니까 일단 양수인 거는 확실하고 1보다 큰 것까지 뭔가 나와버렸네. 그럼 일단 BC가 양수고 A만 음수니까 A가 제일 작은 건 확실하지. 맞죠? 그러면은 1, 2번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럼 이제 너희들은 뭐 B와 C를 찾아봐야 되는데 아까 저기서 내가 했던 말인데 로그 A의 B가 음수는 음수인데 어느 범위에 있는지는 알아 몰라. 모르는 상황이거든. 그럼 뭐 제가 뭐 마이너스보다 크다 마이너스보다 작다 이걸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면은 뭔가 거기서 계산을 하면 되지만 어느 범위에 있는 음수인지를 몰라. 그럼 여기서 이거는 뭐 1보다 큰 수겠네 1보다 작은 수겠네가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입니다. 그럼 둘이 뭐 하시면 돼요? 빼보시면 되지. B와 C의 대소 비교를 하는 가장 기본은 빼보는 거야. 그래서 양수면 B가 큰 거고 음수면 C가 큰 거잖아. 자, 다시 한번 식을 써보자. 빼보자. B는 로그 B의 A였고요. C는 어디겠어? 요거로 쓸게. 1 마이너스 로그 B의 A. 어머! 뭐 나왔어? 그냥 마이너스 1 나왔잖아. 음수네? 그 말은 뭐가 더 크다? C가 더 크다. 그래서 답은 A, B, C.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빼보기도 하고 범위도 찾아보고 부호도 확인해보고 기타 등등등등의 풀이를 쓰면 됩니다. 알았음? 알았음? 이해됐죠? 갑니다. 연립방정식의 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에이 이거는 쉬워요. 이게 더 어려운 버전이 있어. 지금은 쉬워요. 맨날 쉽대. 자, 왜 쉽냐? 똑같은 식이 반복되고 있잖아. 누구랑 누구? 로그 3x와 로그 2y. 이게 가끔씩 근데 밑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거꾸로 돼 있는 문제도 있다. 그러면 어려워. 어렵다기보다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얘는 쉬워. 왜요? 자, 로그 3x가 반복되네. 잠깐 대문자 x를 지원해야지. 로그 2의 y가 반복되네. 대문자 y를 지원해야지. 그러면 위에는 x 플러스 y는 4, 밑에는 x 곱하기 y는 3. 그럼 요걸 이제 풀어줘서 대문자 x와 대문자 y의 값을 각각 찾아주면 돼. 연립하자는 얘기겠죠? 자, 연립하는 방법은 두 가지야. 지금 너희들은 연립방정식을 배운 지 조금 됐으니까 그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풀이를 가자면은 y를 3x로 대입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개해서 한쪽으로 이항을 시켜주면은 여기 나와서 1, 3이 나와요. 대문자 x는. 근데 대문자 x가 뭐요? 로그 3의 x라며.
맞지? 그래서 소문자 xy를 찾아주면 x를 찾아주면 되고 어쨌든 일단 대문자 x가 나왔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대문자 x가 1일 때와 대문자 x가 3일 때로 나눠보자. 우리는 y도 찾아야 되니까 다시 쓴 거야. 자, 곱해서 3입니다. 그 말은 그러면 이제 얘가 다시 한번 뭐라고? 로그 3의 x. 얘가 뭐라고? 로그 2의 y. 얘는 뭐라고? 로그 3의 x. 얘는 뭐라고? 로그 2의 y.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x는 3, y는 8. 여기서 나오는 x는 27, y는 2. 근데 뭐 하래? 베타가 더 큰 경우, y가 더 큰 경우 찾아달래. 맞죠? 그래서 요게 다 되겠네. 그럼 베타 빼기 알파는 답은 5, 4번입니다. 알았죠? 그런데 잘 봐. 우리 그 예전에 이거 해결해 주세요를 사실 수상에서 뭐라고 배웠었냐면 이렇게 더 많이 했어. 결국 대문자 xy를 근으로 갖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다면 그 2차 방정식은 두근의 합이 4, 두근의 곱이 3.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버리면은 t로서 가능한 것은 1과 3이 나오는 거야. 그게 각각 x와 y니까 순서상 두 개지. x가 1일 때 y가 3인 거, x가 3일 때 y가 1인 거. 그래서 아마 해설지는 이 풀이를 쓰고 있을 수도 있다. 왜? 수상 연립방정식에서 이렇게 푸는 걸 기본 풀이라고 배웠거든. 알았습니까? 근데 뭐 지금 와서 연립방정식 이런 또 다른 풀이도 있지롱 이거를 메인으로 갈 필요는 없어서 요걸 먼저 써준 거예요. 그냥 결국 연립을 하려면 1차식과 2차식의 연립이니까 1차식, 2차식에 대입하는 게 너희들이 제일 기본적으로 떠올리는 방식이라서. 알았지? 어쨌든 여기까지 보면은 답은 똑같이 나오겠죠? 이하 과정은 저기 흰 것부터 똑같으니까 생략. 알았지? 가볼까? 77번 마지막. 요거 풀이하고 정하실게요. 오늘 시간이 좀 애매해졌어. 자, 가보자. 예? 이 질문 누구예요? 아니, 잠깐만. 문제가 좀 이상해. 어? 3x구나. 미치 3인 줄. 아니야. 미안해요. 자, 77번 간다. 얘들아. 어떻게 해주면 되겠음? 3의 로그 3의 x승. 5의 로그 5의 y승. 5x승. 이렇게 생긴 방정식에 대해서 뭐 해달래? 해를 찾아달래. 뭐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로그 방정식이지? 뭐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이 상태로 뭔가 풀이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잘 안 돼요. 뭔가 좀 틀을 바꿔보자.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아? 일단 밑부터 로그들이 있으니까 밑부터 보는 밑은 생략. 그럼 10이란 얘기니까 밑은 이미 똑같아져 있어. 맞죠? 어떤 식으로 해줘야 얘가 깔끔하게 똑 떨어질까? 일단은 지수가 로그라는 거를 먼저 신경 쓰지 말고 일단은 지수 방정식으로 생각해봐. 3의 지수와 5의 지수가 어떻게 생겼어? 둘이 서로 다르게 생겼지. 밑도 다르게 생겼지. 이거 무슨 어떤 식이야? 밑과 지수가 모두 다른 지수 방정식. 그거 어떻게 하라고 했었니? 양변의 로그. 기억나 안 나? 양변의 로그를 취해줍니다. 요렇게, 요렇게. 알았나요? 오케이? 그러면은 다시 쓸게. 얘는 여기서 지금 이거 이 지수꼴 이거 자체가 지금 진수야. 그러면 로그의 진수가 지수꼴을 띄고 있으니까 저 지수 로그 3x를 뭐 하면 돼? 앞으로 뽑아내면 돼. 맞나요? 우변 가보자. 로그 5의 로그 5x 승.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통째로 지금 로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지수꼴을 띄고 있지. 그럼 이 녀석 뭐 하면 돼? 역시 앞으로 뽑아내면 됩니다. 곱하기 꼴로. 그럼 좌변부터 다 했을까요?
로그 3x 곱하기 로그 3. 로그 5, 아이씨, 왜 나와? 로그 5x 곱하기 로그 5. 됐어? 그럼 이제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지 않을까?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풀래요? 여기서부터 이제 또 고민을 해보자. 어떻게 풀래요? 어떻게 풀면 될 것 같아? 뭔가 떠오르는 사람 없음? 이게 단가? 질문이? 자, 가본다. 얘는 일단 요게 진수가 곱의 형태인데 뭐 곱의 형태만 막 뜯는 게 아니라 뜯어주고 나면은 뭔가 얘랑 반복되는 녀석이 또 등장하지 않아? 물론 상수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럼 이제 나머지를 먼저 보지 말고 이제 드디어 x와 관련된 녀석이 똑같아지지 않았어? 그럼 이제부터 풀면 되는 거야. 자, 다시 전개를 해볼게요. 그럼 좌변을 로그 3의 제곱에다가 로그 3의 로그 x, 얘는 로그 5의 전체 제곱에다가 로그 5의 왜 이래 이거? 로그 x. 그러면 한쪽으로 이양시켜봐. 누구를? 로그 x와 관련된 거. 반대로 가자. 그러면 자, 좌변은 로그 3의 전체 제곱에서 빼기네. 로그 5의 전체 제곱을, 이거 5승 아니야? 2승이야? 제곱을 뺀 게 됐고, 우변은 로그 5의 곱하기 로그 x에서 로그 3의 곱하기 로그 x를 뺀 거야. 그러면 뭐하고 싶게 생겼어요? 로그 x를 묶고 싶게 생겼고, 그러면 앞에 게 로그 5 빼기 로그 3이 나왔으니까 좌변은 뭐하고 싶게 생겼어? 부호가 좀 반대기는 하지만 합차 쓰고 싶게 생겼죠. 그러면 이제 보여? 얘는 0 아니잖아. 약분이 가능하죠. 그러면 좌변은 마이너스 남아있고 로그 2개 더하니까 하나의 로그로 합치자. 진수끼리 곱합니다. 두 번째 우변은 로그 x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마이너스 1을 다시 지수로 올려. 그러면은 15의 역수니까 그러면은 x값은 15분의 1. 요거는 이제 로그에 대해서 조금 복잡할 수 있겠지. 일단 너희들이 이 문제 질문인 사람들이 보면은 먼저 지수 방정식이라기보다 로그 방정식 단원이라는 생각 때문에 꽂혀가지고 어떻게 하더라? 거기서 출발했을 거다. 근데 이게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내가 처음에 설명한 게 이거야. 이 상태로 바라보면 밑과 지수가 다 모두 다른 지수 방정식이잖아. 밑도 다르고 지수도 다른 방정식은 양변의 로그를 취하세요. 이게 지수 방정식에서 했던 녀석이잖아.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중 하나입니다. 알았음? 오케이. 자, 그러면 뭐 잠깐 쉴 건데 쉬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한 번만 더 정리하고 갈게. 지금 뭔가 깜빡한 것 같아서 지금. 이거 다시 뜰 거야. 오늘 필요하거든. 자, 지수로그 방정식과 부등식. 뭐라고 얘기했었죠? 일단 방정식 문제를 설명했지. 부등식은 다음 시간에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일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해를 구하세요의 형태가 있었고 오늘 풀면서 느꼈나? 두 번째 형태. 풀 수 없는 형태가 있었어. 예를 들어서 지수와 당식, 로그와 다항식 또는 지수와 로그. 근데 이런 문제는 렐레PM이나 마플 수준에서는 잘 없고 나중에 수능형 문제에서 나올 거야. 어쨌든 그때는 함수를 해석해서 함수의 특징을 가지고 설명할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없으니까 오늘 다시 설명하는 지금은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치환형이 있었어. 치환형 오늘 벌써 너네 질문만 한 2개인가 3개인가 했었지. 4의 x승과 2의 x승이 덧셈꼴로 될 때 2의 x승 치환했던 거. 또는 좀 보기 힘들었던 게 뭐 9의 x승 플러스 9의 마이너스 x승 플러스 얼마에다가 3의 x승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승. 그래서 요걸 t로 치환했더니 얘가 t제곱 마이너스 2로 됐던 그 오늘 숙제풀이 첫 번째 문제. 이런 치환형도 있었고
그런 치환형들까지 쭉 풉니다. 그럼 치환형은 오늘 풀이를 많이 했으니까 이것만 한 번 더 얘기하자면은 풀 수 있는 형태를 기억해야 돼. 밑이 같은 형태의 지수꼴, 지수방정식. 그때는 뭐 한다? fx와 gx가 같아지도록 하는 거 찾아준다. 두 번째. 그럼 밑이 다르면요. 지수가 똑같은 형태가 있을 거야, 만약에. 그럼 뭐 한다? 아, 지수가 0이면은 밑이 같든 다르든 무조건 1은 1이니까 다 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거. 밑과 지수가 모두 다르면 양변의 로그를 취하세요라고 지난 시간 방금 얘기했었어요. 이거 지금 처음에 쓴 거야. 알았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지금 안 쓴 거. 밑 A에 또는 B에도 변수가 있다면은 A가 1인 거나 A와 B가 같은 것도 예외적인 해로 나올 수 있어. 이거였고. 로그는 뭐였어? 밑이 같은 로그 두 개. 그때는 진수가 당연히 다르겠죠. 두 번째, 이건 안 써도 돼. 지난번에 쓴 거다. 그래서 색깔 구분 안 하고 그냥 막 쓰고 있는 거야. 두 번째, 밑이 다르다면 대신에 진수가 같을 때 각각의 해가 뭐였죠? 얘는 진수가 같아지도록 하는 걸 찾아주면 되고, 여기서는 진수가 1이거나 밑들을 같게 할 수 있는 그런 녀석들을 찾아주거나. 그 다음에 마지막 로그 세 번째는 뭐였어? 밑과 진수가 모두 다른 거? 아니요. 그게 아니라 변수의 로그 변수승. 그러면은 뭐였다? 역시 양변의 로그 취했다. 요 형태나 요 형태는 풀이가 좀 달라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거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지수 로그 방정식이야. 그리고 대신에 로그 방정식에서 조심하세요라고 했던 게 하나 있었죠. 그게 바로 뭐였다? 로그는 마지막에 밑과 진수 조건 확인하자까지는 얘기했었지. 알았어요? 그럼 오늘은 부등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 건데, 부등식도 똑같아. 해 구하기 문제가 있고 함수 해석형이 있고 치환형이 있다. 이 얘기는 안 쓸 거야. 치환형은 그냥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해 구하기 형태가 조금 느낌이 다를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세 가지 따다닥 이게 아니라 처음에 밑이 같은 것만 와 예시 문제를 막 풀어. 그러고 나서 밑이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풀까를 마지막에 딱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설명하고 마무리가 될 거예요. 알았음? 근데 거기가 메인이다. 알았지? 자, 어쨌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잘 봐. 결국 부등식도 방정식이랑 똑같아. 결국은 해 구하기 있다 그랬지. 이 밑에 건 안 쓴다. 다른 걸 쓸 거야, 밑에는. 여기서 이제 오늘은 핵심이 이제 부등식이 될 건데. 자, 예시를 먼저 해보자. 예를 들어서 잘 봐. 너네가 2의 x승 x제곱이라고 할까? 2의 2x-3입니다. 가 있어요, 방정식. 그럼 어떻게 풀어? 그럼 x제곱은 2x-3으로 풀면 됩니다. 맞나요? 플러스로 바꾸자. 뭐 답까지 구할 건 아니지만. 그럼 넘어가서 x를 찾으면 돼. 맞지? 맞지? 두 번째, 2의 x제곱이랑 2의 2x 플러스 3승을 미쳤나봐요. 왜 똑같은 걸 쓰는 거야? 2분의 1에 어쩌고 저쩌고 2분의 1 어쩌고 저쩌고 있었다 치자. 그게 같아지세요를 해도 너희들의 풀이는 똑같을 겁니다. 맞지? 근데 2의 x제곱이랑 2의 2x 플러스 3을 비교할 건데 요게 크세요라고 했다고 치자. 부등식. 이제 지수 부등식이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래도 지수끼리 비교합니다. 누가 더 크면 돼요? 크면 돼요. 그런데 요 부등식을 풀어보세요라고 하면은 너희들은 얘가 부등원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자, 그거를 지금부터 이제 설명하는 거야. 얘랑 똑같아. 지수끼리 비교하면 돼. 이거야. 근데 부등원 방향이 바뀌네? 이걸 설명해야 된다. 오케이? 잘 봐.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 요거는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아요. 지수 함수를 그려봐라고 했을 때
지수함수를 그려봐 라고 했을 때 밑이 1보다 크면 이렇게 그리겠지만 밑이 1보다 작으면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지? 그지? 겹쳐 그리진 않을게요. 그러다 보니 다시 이렇게 생겨있는 지수함수는 뭐 증가한다라고도 하지. 증가 형태의 지수함수는 Q 값이 커. 그러면은 2의 P승과 이래 A. A의 P승과 A의 Q승을 비교해봐도 A의 Q승이 커. 근데 A가 1보다 작아져 버리니까 더 큰 지수 Q를 넣었더니 나오는 녀석이 A의 P승이 큰 거야. 그래서 부등식은 방정식과 달라지는 건 딱 하나. 밑이 같냐 다르냐를 따진 것도 당연히 있지만 방정식에서는 같은지 여부만 따졌지. 즉 방정식에서는 관심이 없었던 뭔가가 있었어. 뭐 같은지 다른지만 봤지 그놈이 어떤 범위에 있는지는 안 봤다고. 방정식에서는. 그런데 그 밑의 범위가 이제는 어때야 됩니다? 부등식에서는 관찰 대상이 된다. 그래서 다시 저기로 돌아가 보면 이 녀석은 결국은 지수끼리 비교하는 거기는 한데 밑이 1보다 큰 범위니까 지수가 클수록 값도 클 거야. 그래서 지수끼리 비교할 때 오른쪽이 크면 돼. 하지만 밑에 거는 밑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감소하는 형태거든. 그럼 값이 크려면 지수는 오히려 작아져야 되는 거지. 부등원 방향이 거꾸로 갑니다. 그거 하나가 이제 필요한 거고. 두 번째 뭐도 똑같을 거야. 로그 함수도 똑같습니다. y는 로그 ax의 함수를 그릴 거야. 근데 밑이 1보다 크면은 이렇게 생긴다. 뭐 생김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증가한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더 큰 q를 넣어보면 로그 a의 p와 로그 a의 q를 비교해보면 그래프에서 로그 a q가 더 크게 그려지지. 이렇게 있죠. 맞죠? 두 번째 로그 함수 요렇게 생겼어. 밑이 1보다 작은 양수야. 그러면은 역시 이번에도 마찬가지. 더 큰 q를 진수에 넣어봤더니 로그 a의 q보다 로그 a의 p가 더 커지는 거지. 더 큰 진수를 넣었더니 더 작아지는 거야. 즉 밑이 1보다 작은 양수면 로그 부등식에서 진수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을 거꾸로 가야 되는 거야. 그거 하나를 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 추가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등식 처음에 기본적으로 막 나옵니다. 여기로 넘어가서 이거 못 푸는 사람들은 없잖아. 요걸 이제 이런 것들을 막 풀어주세요 하는 게 우르르 등장을 하지. 오케이? 근데 여기서 너무 이런 녀석들만 하는 거는 무의미하니까 두 번째로 가보자. 그럼 만약에 밑의 범위를 봐야 되는 거는 알겠는데 밑이 지금처럼 변수면 어떡할래? 현우야. 아이야. 밑이 변수면 어떡할래? 그래? 그렇지. 자, 분명히 우리 지수꼴의 부등식입니다. 밑이 같고. 맞지? 그럼 누구끼리 비교? 지수끼리 비교하고 싶은데 근데 아까 방금 저기서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밑의 범위가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를 알면은 부등호 방향을 그대로 가는지 거꾸로 가는지를 뭐 써야 되는데 지금은 밑의 범위가 0보다 크다. 그냥 양수라는 조건만 줬지 범위를 몰라. 그러면 뭐 한다? 너네가 스스로 나눈다. 1번 x 밑이 1보다 크다면 2번 밑이 1보다 작은 양수라면 누구끼리 비교하자? 지수끼리 비교하자. 그때 어떻게 된다고 얘들아? 밑이 1보다 크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밑이 1보다 작은 양수면 부등호 방향이 거꾸로. 그래서 이 녀석은 x는 뭐보다 크다? 2보다 크다. 얘는 x는 2보다 작다. 이게 나오는데 이게 해가 아니죠.
우리는 뭐 해야 돼? 1보다 큰 경우에서는 2보다 크다. 교집합을 찾아주면은 2보다 크다고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2보다 작으면 된다. 교집합의 범위는 0과 1 사이죠. 그래서 답은 요게 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져야지. 알았지? 알았죠? 자, 요 정도 기본적인 지수 부등식. 밑이 같아. 근데 그냥 변수가 밑인 거 하나 더 해본 거고. 그럼 우리 두 개 한 거지. 밑이 같은데 상수인 거, 밑이 같은데 변수인 거. 알았죠? 그 다음에는 로그로 가보자. 이번에는 너희들이 푸세요. 풀어보시오. 해를 구하시오. 갑니다. 일단 밑이 어때요? 다 똑같죠? 그리고 로그끼리 더하기 빼기는 하나의 로그를 합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굳이 빼기로 만들 필요 있어 없어? 굳이 없지.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으로 요 마이너스 뒤에 있는 요 부분만 우변으로 넘겼다고 생각하고 합치자. 그럼 좌변은 뭐 남아요? 로그 2분의 1에 x 제곱 마이너스 19 하나 남아있고 우변으로 넘어가서 얘는 뭐야? 로그 더하기 로그. 근데 밑이 똑같은 로그끼리 더했으니까 뭐 하면 돼? 진수끼리 곱하면 되겠죠? 5x 마이너스 25 바로 암산해도 되겠니? 그러나면 이제 뭐 합니다? 진수끼리 비교를 합니다. 대소 비교.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9와 5x 마이너스 25끼리 대소 비교를 해야 되는데 부등 방향 그대로 가면 안 된다고 습관적으로. 뭐? 항상 밑이 범위 확인하자. 2분의 1이니까 1보다 작잖아. 그럼 진수끼리 대소 비교는 거꾸로 가야지. 그러면 이제 이 부등식 풉니다. x제곱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0보다 크다. 그래서 1과 5 마마. x는 1보다 작거나 아니면 x는 5보다 큽니다. 어이씨 5보다 큽니다. 요게 답이에요. 자, 맞은 사람 손. 답이 이렇게 나온 사람 손. 오, 안 낚이네요. 답 이거 아니죠. 일단 인수분해를 멍청이 같이 했어요. 미안해요. 2, 3, x는 2보다 작아요 또는 x는 3보다 작아요. 미안해요. 이렇게 답 나온 사람 손. 오, 그래도 안 낚이네요.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 상윤아. 너 이렇게 나왔어? 아하, 왜 손 안 들어? 명호는? 너도 이렇게 나왔어? 에헤이. 자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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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보자. 자, 강조할까요, 다시? 내가 지난 시간에 썼던 거 다시 한번 잘 봐. 똑같이 쓸 거니까 쓸 거는 아니야, 너네들은. 로그는 내가 뭐 조심하라 그랬어? 로그는 방정식이나 부등식과 무관하게. 즉, 둘 다라는 얘기죠. 뭐, 마지막 단계에 뭐 확인하라 그랬어? 밑과 진수의 조건 따지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또 까먹었죠? 이렇습니다. 밑과 진수의 조건을 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자꾸 놓치는 거야. 오케이?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로그 부등식. 좀 이따 왜 로그 부등식 조심해야 되는지 얘기해 줄게. 어쨌든 그래서 너희들은 이놈의 진수, 처음에 있었던 식의 진수에서 이 범위 찾아줘야 돼. 그때 얘가 5보다 크다 밖에 안 되니까 이거랑 겹치는 범위 찾아주면 그냥 이거밖에 안 남아요. 이게 답입니다. 알았음? 조심해야 되는 거 알겠지? 마지막 단계에 확인을 합니다. 무엇을? 처음에 주어진 식에서의 뭐를? 밑과 진수의 조건. 알았죠? 자, 두 문제로 가볼까요? 이제 요 밑에 그래프는 지워도 되니까 여기다가 예시 문제 또 가보자. 두 문제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해이 구하기. 두 번째, 그래프 주어진 순간 어머 어려워 하겠지 또. 뭐야, gx?
해를 구하기. 두 개 기기. 자, 위에 거. 일단 로그 부등식이라는 건 당연히 보이죠. 누구끼리 비교합니까? 진수 비교. 근데 우변이 1밖에 없잖아. 그럼 1은 뭐 해줘야 돼? 당연히 좌변에 있는 로그식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우변도 로그에 관련된 식으로 나와 있어야지. 그럼 1이 뭐야? 로그 3의 3이잖아. 그지? 그럼 이제 누구끼리 비교한다? 진수끼리 비교합니다. 그때 또 습관적으로 막 무조건 야 커 하지 말고 어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야 반대야 따져서. 그렇지? 지금은 밑이 3이니까 그대로긴 하죠. 그러면 다시 한번 로그 부등식 풀어야 되는데 우변도 3, 상수가 그대로 나와 있으면 안 되지. 이것도 로그 꼴로 고쳐줘야지. 그럼 3이 뭐야? 로그 3의 27. 그럼 또 진수끼리 비교합니다. 그럼 뭐예요? x가 27보다 작다. 자, 이렇게 답 쓴 사람은 미쳤죠. 왜요? 내가 분명히 밑과 진수 조건 맞으면 따지라 그랬어. 로그 부등식은. 그지? 그러면 뭐보다? 여기 진수. 0보다 커야 되겠네. 까지 온 사람들은 따진 것 자체는 잘했어. 근데 아쉬워. 왜? 자, 밑과 진수의 조건을 따지라는 거는 x에 신경을 쓰지 말고 로그들마다 신경을 써줘야지. 누구 또한 진수야. 이거 자체도 진수잖아. 로그의 진수잖아. 그럼 저거 자체도 0보다 커야지. 그러면 0이 뭐야? 로그 3의 1이었겠죠. 그러면은 진수끼리 여기서 비교를 했었어요. x는 1보다 크고 27보다 작다. 요게 답입니다. 알았습니까? 그게 로그 부등식. 이 문제의 제대로 된 답. 밑과 진수 조건을 따져주세요. 그때 진수의 조건 따질 때는 뭐만 봐? x만 보는 게 아니라 로그들을 다 보는 거야. 알았죠?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야. 일단 진수끼리 비교해야지. 그래서 fx와 gx끼리 대소 비교해줘야지. 그런데 밑이 2분의 1보다 2분의 1, 1보다 작으니까 거꾸로 가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fx라는 함수가 gx라는 함수보다 더 아래로 내려와 있는, 즉 요 그래프에서 초록색이 더 아래로 내려와 있는 부분 어디? 요만큼을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답은 뭐다? 0부터 b까지. 요렇게 한 사람들도 역시 미쳤죠. 왜요? 역시 마지막에 뭐 따지라고? 밑과 진수의 조건. 그럼 밑과 진수의 조건. 진수들이 다 뭐야? 양수여야지 얘들아. 근데 지금 우리가 찾은 이 0부터 b까지를 다 보면 초록색이 내려가는 거 있잖아. 이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실제 답은 요만큼만 답이지. 즉 A부터 B까지.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얘가 답입니다. 뭐 밑과 진수의 조건 따져서. 알았어요? 요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학교 시험에서 출제하시는 선생님들의 입장을 한번 잘 생각을 해봐. 너희들한테 어떤 문제를 줘? 쉬운 문제 주냐? 아니. 어려운 문제만 주는 건 또 아니지. 어떤 문제를 많이 줘? 실수하기 딱 좋은 거. 그러면 선생님 입장이 돼봐, 너희가. 지수가 있고 로그가 있어. 방정식이 있고 부등식이 있어. 지수 방정식은 그냥 풀면 됩니다. 근데 로그 방정식은요. 마지막에 밑과 진수의 조건. 지수 부등식은요. 밑의 범위. 로그 부등식은요. 처음에 밑의 범위도 따져야 되고 두 번째 마지막에 밑과 진수 조건도 따져야 됩니다. 자, 학교 선생님이야. 너네가. 제일 많이 내는 게 뭐겠어, 당연히. 로그 부등식. 알았지? 처음에 밑의 범위도 따져서 부등호 방향 바꾼다 안 바꾼다 그거 따져야 되고 두 번째 뭐도 따져야 된다. 마지막에 밑과 진수 조건도 따져야 된다. 알았습니까? 그거 조심하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요 문제를 가볼게요. 자, 일부러 연거 예사해 준다. 알았지? 내가 지금 계속. 그 다음에 n이 있는데 이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야. 자, 풀어보세요. a와 a의 a승과 a의 a제곱승 세 놈의 대소 비교를 해보시고요. 두 번째 뭐야 이거? 두 번째 n제곱근 a의 n-1승과 n제곱근 a의 n 플러스 1승과 세 번째 n 플러스 1승 제곱근 a의 n승
대수 비교인데, 자, 잠깐 요거 하나 하고 가자. 우리가 지난번에 저기 앞에 지수할 때 거듭제곱근 얘기하면서 거듭제곱근에 대한 연산 문제는 거듭제곱근을 푸는 것보다 뭐로 바꿔서 푸는 게 훨씬 쉽다? 무조건 지수. 실제 그냥 단순한 연산형 문제도 뭐야? 지수로 바꾸는 게 훨씬 쉬워. 알았죠? 그래서 이 녀석은 바꾸는 것까지는 해줄게요. 이 녀석은 그리고 이 녀석은 요걸로 바꿔서 풀어주세요가 나온다, 그치? 알았어요? 자, 요 세 녀석의 대소 비교를 지금부터 해보세요. 두 문제입니다, 기기. A의 1승, A의 A제곱, A의 A의 A제곱, 뭔 소리야? 자, 저 세 개 비교해 봅시다. 근데 셋 다 공통점, 뭐다? 지수꼴을 가지고 있고 밑은 A다. 동일하잖아. 그러면 이제 너희들한테 필요한 건 뭐다? A의 X승이라는 함수. 자, 요 함수의 그래프를 좀 잘 눈여겨봐 보세요. 그렇죠? 저기가 1이야. 간다. A의 1승을 찾아보자. 그럼 뭐 해야 돼? 지수가 1이니까 정의역에서 1을 찾아야 되지. 그냥 대충 눈대중을 찾아줍니다. 1 넣어서 나온 요 y좌표. 얘가 뭐야? A의 1승이죠. 맞죠? 자, 두 번째. 요 놈을 찾아가 보고 싶어. A의 X승의 지수에다가 X에다 뭐 넣어야 돼? A를 넣어야 됩니다. A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0과 1 사이에 있는 건 분명하네. 0과 1 사이에 어딘가에 A가 있습니다. 근데 좀 0에 가까워 보여. 맞지? 그래서 0에 가깝게 A를 붙여봅시다. 집어넣었더니 나오는 요 녀석이 A의 A제곱인 거야. 그럼 이제 세 번째 뭐 해보자? 요 녀석을 찾아가 보자. 얘가 지수네. 그럼 너희들은 A, A승을 여기서 찾아야 돼. A, A승 어디 있어? A와 1 사이에 있는 게 명확하네. 그럼 A와 1 사이에 명확한 위치 A, A승을 써줘. 그러면 뭐 해봐? 함수에다 집어넣어주면 나오는 요 놈. 얘가 바로 A의 A제곱승이 되는 거야. 그럼 눈으로 확인했지. 누가 제일 커? A의 2승. 두 번째가 얘. 세 번째가 A. 알았음? 이렇게 대소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은 어떻게 찾아줘? A의 X승. A의 X승이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줘. 거기다가 또 뭐 저 지수들을 슉슉슉 비교하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뭔가 막 복잡하지 않으니까 뭐 해보자. 결국 이 전체 세 놈의 대소 비교는 지수들끼리만 대소 비교를 하면 될 거야. 맞죠? 물론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지수가 클수록 그 값 자체는 작아지겠지. 자, 얘는 밑이래. 분모보다 분자가 작아요. 분모보다 분자가 작으니까 이 수 자체는 뭐야? 1보다 작은 수, 얘도 마찬가지 1보다 작은 수. 근데 얘는 분자가 더 크네. 1보다 크네. 얘가 제일 크잖아, 지수가. 그럼 이 값 자체는 제일 작은 녀석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는 뭐 하러 간다? 요 놈과 요 놈을 대소 비교하러 가보자. 지수만. 그러면 요 n분의 n-1과 n 플러스 1분의 n을 뭐 빼서 뭐 해도 됩니다. 빼서 분수를 만들어서 그게 부호가 양수인지 문제를 따져도 된다. 근데 나는 좀 다르게 가볼게. n분의 n-1이라는 녀석이 있어. 저기 첫 번째 녀석의 지수. 얘를 어떻게 해? 이렇게 뜯어주는 거야. 요런 식으로. 그럼 나오는 게 뭐예요? 1-n분의 1. 두 번째. 얘 n 플러스 1분의 n. 얘도 마찬가지야. 뜯어주기 위해서 분자를 플러스 1과 마이너스를 슬쩍 붙여봐요. 그럼 나오는 게 이렇게 뜯어봐. 그러면 앞에 녀석은 1, 뒤에 녀석은 n 플러스 1분의 1. 자, 이제 둘이 대조 비교해보자. 요 녀석과 요 녀석만 비교하면 누가 커? 얘가 크죠? 왜? 분모가 큰 놈이 더 작은 수잖아. 양수일 때는. 그지? 얘가 더 작지? 얘가 크지? 요 놈만 보면은 얘가 크지? 그런데 마이너스 붙었네. 이 놈을 비교하면 누가 큰 거야? 결국 얘가 큰 거야. 뭐 이렇게 가도 좋고, 아니면 아까 거기서 멈춰. 이 놈 자체가 다시 한번 뭐? 더 큰 놈이죠. 자, 1이라는 똑같은 수에서 더 큰 놈을 뺐다. 더 뭐하다는 얘기야? 작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지수만 비교하면 얘가 더 큰 거야. 그러면 실제 값은 얘가 쟤보다 작지. 맞지? 실제 값은 얘가 더 작지. 그래서 얘가 중간 놈, 얘가 제일 큰 놈. 이렇게 대조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음? 알았음?
그 다음에 좀 다른 문제를 넘어가 볼 건데, 자, 여태까지 풀었던 모든 부등식들은 공통점이 뭐야? 뭘까? 어? 지수든 로그든 밑이 똑같았어요. 근데 항상 똑같겠어? 아니, 잘 봐. 이번에는 어떤 놈을 볼 거냐면 3의 a승이 옵니다. 아, 잠깐만. 위에 한 줄 쓰고 가자. 자리 좀 비워놓고 가자. 대서 비교라고 하자. 자, 간다. 3의 a승과 8의 b승이 주어져 있어. 그때 a와 b의 대소 비교를 해보세요. 이게 질문입니다. 자, 간다. 서로 다른 두 수를 대소 비교하려면 그게 지수와 지수꼴 또는 로그와 로그꼴일 때 대소 비교를 하래. 그러면은 반드시 서로 다른, 당연히 다르겠지. 두 수를 대소 비교하려면 뭐가 같아야 된다? 밑이 같아야 된다? 아닙니다. 밑은 다를 수도 있어. 밑과 같은 기준 뭔가가 하나가 등장해서 그 녀석이 같은 값을 가져주면 돼. 같아야 한다. 오케이? 근데 여태까지 만났던 문제들은 전부 다 기준이 하필이면 밑이 같았던 것 뿐이야. 알았음? 자, 그러면 후보들이 뭐 있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밑, 함, 정. 세 개 중에 하나는 같아야 돼. 자, 밑은 말 그대로 밑이에요. 함은 함수값이야. 함수값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지수 함수를 다루고 있으니까 이 값 자체, 이 값 자체. 이 값 자체를 함수값이라고 부른다. 이게 뭐야? 3의 x승이라는 함수에 a를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함수값이잖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 정이 뭐냐면 정의역이에요. 지수함수라면 정의역은 당연히 여기 있는 놈이고, 로그 함수라면 당연히 A 3 여기 있는 놈을 정의역이라고 하겠지. 알았죠? 그 세 개 중 하나가 같아야 됩니다. 근데 잘 봐. 이제 내가 내주는 문제를 보면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한 3문제, 4문제 정도 내가 그냥 풀고 끝낼 건데, 세 개 중에 이게 같네 라는 게 명확하게 보이는 문제도 있는가 하면 확실히 아닌 놈 두 개가 보이는 게 대부분일 거야. 그러면 아닌 것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같도록 만들어주면 돼. 알았죠? 간다. 밑이 같아야 달라요. 무조건 다르죠. 얘는 3이고 얘는 8이잖아. 얘를 점점 늘려봐야 9, 27밖에 안 되고 얘는 아무리 줄여봐야 2 같은 것밖에 안 되잖아. 밑이 다르죠? 무조건 다릅니다. 정은 정의역. 지수 AB를 물어보잖아. 그지? 정의역은 우리한테 물어보는 대상이지 우리가 갖게 하고 자시고가 아니야. 그러면 반드시 함수값이라는 기준이 같아져야 돼. 여기서 함수값이 뭐야? 얘. 갖게 하려면 제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9의 A승이 25이고요. 8의 B승이 25이라고 해서 함수값을 갖게 만들어줘. 그럼 이제 너희들은 겹쳐 그려주시면 됩니다. 누구랑 누구를? 8의 X승과 9의 X승을. 그러면 선생님, 둘 중에 누가 8의 X승이에요? 너네 이거 찾을 수 있겠냐? 얘가 8의 X승이고 얘가 9의 X승이야. 오케이? 왜? 1 넣었을 때 나온 놈이 작은 게 8이고 큰 게 9일 거 아니야. 1 넣어주면 8, 1 넣으면 9니까. 알았지? 그래서 어쨌든 8X승과 9X승을 찾아주면 됩니다. 이 그래프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얘기하고 마칠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같아져 있다? 함수값 25. 1보다는 확실히 큰 25가 나오도록 하는 정의역과 정의역. 그게 각각 A고 B니까 B가 큽니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어? 요렇게 기준을 맞춰주는 거야. 그래서 항상 밑을 맞춰주는 거 뭐? 밑, 함, 정. 세 개 중에 하나 맞추기. 알았어? 근데 내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뭐?
지금처럼 대놓고 25, 25 갖게 하면 되겠네. 이게 보이는 문제도 있는데 안 보이는 문제들도 있어. 그런 문제들은 확실히 아닌 걸 찾아. 그래서 저것도 일부러 함을 바로 본 게 아니라 밑이 아닌 거랑 정이 아닌 걸 먼저 보여준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로 가보자. 이번에는 에이 뭐야 이거. 이번에는 로그 2의 n 플러스 3과 로그 3의 n 플러스 3의 대소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래도 역시 뭐야? 대소를 비교하고 싶어. 기준을 맞춰보자. 밑, 함, 정. 자, 밑은 어때요? 2와 3 무조건 달라요. 함수값은요? 그런데 물어보는 게 저 두 값 자체의 함수값의 대소 비교를 물어보잖아요. 지금 이놈 자체와 이놈 자체가 함수값인데 그놈 자체의 대소 비교를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는 대상인 것 뿐이지. 그럼 뭐? 정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미 진수가 똑같아져 있지.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한다? 역시 그림을 그려줍니다. 어떤 거? y는 로그 이게 뭐지? 2의 x와 이렇게 가야겠다. y는 로그 3x를 겹쳐 그려줍니다. 왜 노란 게 저기 있고 빨간 게 여기 있어요? 이건 좀 이따 마지막에 설명해 줄 거야. 이거랑 같이. 알았지? 자, 뭐 지금 바로 설명할까? 이게 똑같은 y좌표 1이 나오기 위해서 넣어줘야 되는 대상이 얘가 2고 얘가 3이잖아. 알았지? 그런 식으로 겹쳐 그려주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릴 건지를 외우는 거를 좀 더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자, 어쨌든 그럼 여기서 뭐 넣어주세요? n 플러스 3. n이 지금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자연수야. 그래서 n 플러스 3은 1보다 무조건 큽니다. 넣었어요. 나오는 건 어때요? 로그 2의 n 플러스 3이 당연히 크죠?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거야. 자, 그런데 이번에는 요 놈과 요 놈에 대해서 비교를 하래. 오타 아니다. 요 놈들에 대해서 비교를 하래. 이번에도 역시 기준을 맞춰봐야지. 누구 밑 함정 중에 하나. 자, 밑이 같아야 달라요. 2, 3 무조건 다르죠. 함수값은요 우리한테 물어본 대상이고요. 그래서 정의역을 갖게 해야만 해. 근데 선생 진수가 다른데요? 이게 이제 너희들이 드는 의문이지. 누가 진수를 갖게 하라 그랬니? 정의역을 갖게 하라 그랬지. 정의역이 진수냐? 아니잖아. 정의역은 진수에 넣는 놈. 그래서 n만 정의역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함수는 로그 2의 x 플러스 2라는 함수의 정의역 n을 넣은 거고 로그 2의 x 플러스 3이라는 3 로그 3의 x 플러스 3이라는 함수의 정의역 n을 넣어 놓은 거야. 똑같은 정의역. 오케이? 그럼 이 두 놈을 겹쳐 그려주면 돼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로그 2의 n 플러스 3은 도대체 어떻게 그려지는데요? 요거를 기준으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당겨준 거잖아. 그럼 여기가 지금 1,0진하고 있었는데 이게 촉촉 마이너스 1,0진하게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됐냐? 그리고 두 번째 y는 로그 3의 x 플러스 3을 그려볼 건데 요 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당겨주면 되거든. 그럼 x절편은 마이너스 2까지 갑니다. 여기서 그려주면 되고 좀 더 납작하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여기서 일부러 값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n에다가 x에다가 0 넣어주면 얼마 나와? 1, 1. 명확하게 y축에서 만나기 때문에 y축을 벗어나면은 무조건 빨간색이 밑으로 가는 거야. 거기다가 정의역 n을 넣어주세요라서 얘가 커집니다. 이거 실제로 모의고사 기출문제예요. 학교 시험 진짜 자주 나온다. 알았음? 그래서 두 수를 대소 비교하기 위해서는 기준 하나를 맞춰야 되고 그 기준의 후보들이 밑함정. 알았음? 그때 마지막 문제 저것 때문에 사실 내가 그 얘기를 계속했던 거야. 같게 할 수 있는 또는 같아져 있는 녀석이 명확하게 보이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기는 한데 쟤처럼 안 보이는 경우에는 무조건 다른 놈 하나, 물어보는 놈 하나, 즉
같게 할 수 없는 놈들을 두 개를 찾으세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를 같게 해야만 합니다. 알았음? 알았음?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설명이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지수 함수들과 로그 함수들끼리 나와 있을 때, 지수끼리, 로그끼리 나와 있을 때 너희들이 겹쳐 그리는 거. 그거를 지금부터 기억을 하세요. 첫 번째, y는 a의 x승의 함수와 y는 b의 x승의 함수를 그릴 거야. 그런데 둘 다 어떻다? 1보다 큰데 a가 좀 더 커. 알았죠? 그때는 어떻게 그려주냐면 1 넣었을 때 나온 놈이 더 큰 놈을 위에 그려주면 돼. 알았죠? 둘 다 증가하는 형태인데 위에.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할 때마다 1 넣고 막 비교하면 힘들잖아. 그래서 외워두세요. 로그랑 함께. 자, 두 번째. 좀 이따 알려줄게, 외우는 거. 두 번째. 이번에는 y는 log ax. 두 번째, y는 log bx. 근데 이번에도 역시 밑 a와 b는 똑같아. 둘 다 1보다 크고 a가 더 커. 알았지? 그런 경우에는 요렇게 가줍니다. 자, 둘의 공통점. 지수든 로그든 상관없이 밑이 1보다 크면 밑이 클수록 뭐한다? 축에 가깝게 붙어버립니다. 요렇게. 저희는 요렇게. 알았음? 그런데 뭐 반대는 당연히 반대겠지. 그치? 하나는 요거고 하나는 요거라고 해보자. 얘가 지금 y는 bx승이고 얘는 ax입니다. 둘 다 0과 1 사이에 있는 건 알겠어. 근데 a, b 중에 누가 더 크다? 잘 기억하세요. 밑이 1보다 작은 경우에서는 얘랑 맞습니다. 작을수록 축에 가깝게 붙은 거야. 그럼 축에 가깝게 붙어 있는 게 지금 a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럴 수 있겠지? 로그는 뭐 안 그래도 되겠죠? 자, 다시 한번 그래서 뭐라고? 밑이 1보다 작으면 작은 범위에 있으면 밑이 뭐 클수록 축에서 멀다라고 해도 되는데 작을수록 축에 가깝다라고 할게요. 알았지?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2개 이상의 로그 함수들을 겹쳐 그릴 때 밑의 범위만 보고 바로바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로그도 마찬가지, 지수도 마찬가지. 알았음? 끝. 여기까지. 이게 로그 부등식 끝이야. 결국 부등식은 왼쪽이 크니 오른쪽이 크니 대소비교야. 그 대소비교가 밑이 같은 것들을 우르르 풀고 나서 마지막 한 3문제, 4문제 정도 밑이 다른 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밑이 다른 건 전부 다 결국 뭘로 풀어? 다 그래프입니다. 알았죠? 알았죠? 뭐 방정식 때처럼 뭐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 뭐 한다 이런 게 없어. 무조건 그래프 그려서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고생드렸어요.